왁자지껄 북적북적 편. 오케이. 북적북적에 좀 북적북적하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메뉴 준비했는데 박수로 한번. 오, 셰프님이 오셨다. 얼른 줘. 진짜 셰프님이네. 얼른 줘. 이거 고기 아니에요? 한우. 예,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일단 편하게 드셔보시고. 등심구이, 안심구이. 하나씩 드셔보세요. 불고기예요, 이거? 네, 불고기. 불고기고 일단 살짝 이거 자, 연장자부터 소금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연장자. 맞아. 연장자. 연장자부터 드세요. 연장자 씨. 난 맨 나중에. 저 연장자. 난 맨 나중에 먹을게, 그래서.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제일 형이니까 먹을게요. 나이도 순수. 동방 에이지국에서 와 오디오 다 불려. 나이도 순수가 수박에 있어요. 싸가지. 이거 한우네, 한우. 이거 한우예요? 뭐 술고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던져봤습니다. 제가 합니다. 이제 집어 드셔보면서 맛있다. 일단 맛있다. 맛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해주시면 우리 종근이 형님부터. 갈비 먹고요. 네 갈비도 먹고 다 먹고. 먹어보고. 갈비야, 이게? 부위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등심인 것 같아요. 네, 등심구이인데. 이건 불고기고. 불고기가 매콤하게 맛있네. 네, 아무 예고 없이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은 이 생산하는 이게 이제 생산 농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번 명절에 스픽스에서 판매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협찬 받았어요.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어요. 아주 매우 네. 매우 즐거운 긴장감이 입안에서. 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씹으니까 그 저기 미국산은 양키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역시 호주제. 한우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우입니다. 한우, 형 그냥 한우라고. 한우 네. 풍미가 다르다고. 네. 한우 자, 일단 음. 약간 식었어요. 네. 약간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하지 않고. 왜냐면 고기는 조금이라도 식으면 점점 지방질이 느끼해지거든. 굳어져요. 근데 느끼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식감이 부드러워. 식감이 부드러워. 그래서 일단 합격. 네, 합격. 네, 합격. 형님이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합격하는 거지 뭐. 네, 형님 그러면 말이지 뭐. 형님이 한우도 좋고 그 정도의 풍미가 있다 맞추셨으니까 그럼 이게 대한민국 팔 때 어느 지역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일단 그건 알아야 돼. 우리는 나는 이제 좀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갈게요. 네거티브로. 행성은 아니야. 강원도는 아니다. 강원도 쪽은 아니야. 좋습니다. 맛은 강원도인데? 맛은 강원도다. 아이, 강원도는 아니야. 정현이 형님은요? 먹는 것까지 뭐 이렇게 지역을 갈라. 이거는 한국 겁니다. 대한민국 거야, 이거는. 비겁하다. 무동산 수박님 어떻게 헤이, 해남 한우예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소고기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단 이것은 돼지고기하고 같이 뛰어놀던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하고 뛰어놀아? 돼지하고 이 뛰어노는 게 아니고. 소고기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뛰어놀던 소고기고, 소돼지? 예, 300m 근방에 양고기도 같이 뛰었습니다. 막 던지네, 막. 그러니까 이것은 방목을 했다는 거죠. 방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넓은 평야지대에서 풀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일까? 뭐 어느 지역 것이든 맛은 일단 좋다. 네. 두 번째 이 농가에서 또 어느 식품 회사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올해 한번 공급해보고 있다 하니 이제 진짜 좋으면 우리가 스픽스에서 주력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이제 하니까 아니 우리 명절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다. 아니 근데 우리 개현이 형님이 이제 그 어딘지는 알려주셔야지. 그죠? 지역 우리 다 그래서 맞췄으니까. 산악 지역인데 산악이요. 평야 맞춘 거예요? 평야보다는 이제 그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 강원도네. 중산간. 예, 그래서 네. 중산간이니까 이제 경북 북부, 강원도 뭐 이런 쪽에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주 비밀. 도축장, 고령 도축장 이런 데서 이제 소가 들어오면 도축을 하는데 전국 어디서든 이제 도축을 할 수 있으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보다는 한우다, 야, 맛있으면 되죠. 그 새우다, 네, 맛있으면 이렇게 되죠. 해서 고급 한우다, 뭔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러면? 뭐 그래 그 새우 그러면 이제 보통 남녀가 새우. 뭐야? 에이. 아니 남녀 이제 그. 근데 이 고기의 특징은 세 번째 씻었을 때 육즙이 팍 튀어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로 하고 가봅니까?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선사하는 정치 퀴즈 왁자지껄 왜 웃어? 왜?
아니 자기가 말하면서 왜 웃어? 야, 최고 방송 맞지? 이제 새로운 멤버들 많이 보이네. 아, 아니 9멤버도 있고 구멤버는 뭡니까? 9멤버, 예. 10멤버 올라오셨네. 뉴 페이스. 뉴페이스. 네, 한 분 한 분 우리 저희 또 왕자식굴 포차 오신 우리 단골 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강성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와, 박 사장. 균형 잡힌 시선. 어? 긴 듯 아닌 듯. 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숟가락질 왜 해? 균형 잡힌 시선. 준이 형. 균형. 우리가 발음 희음 발음이 잘 안 돼요. 균형 잡힌 시선. 재밌다. 긴 듯 아닌 듯. 긴 듯 아닌 듯 듯. 아닌 듯. 마지막 거 형님 하셔죠. 민주당인 듯 아닌 듯. 그호 있잖아. 본인만의 호. 부동산 그 얘기는 하지 마요. 하면서 하시죠. 아, 부동산 수박 강성필 소장입니다. 자, 저는 그리고 이제 옆에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꺾이지 않는 좌파 김정욱. 중요하지 않는 건 꺾이지 않는 좌파. 드러내놓고. 네, 네. 우리 노정열 대표님 나오셨고요. 저도 냉두 열심이라고 네. 제 닉네임 한 30년 쓰는 거 있습니다. 어떤 냉두 열심? 네, 찬 머리 뜨거운 가슴. 오. 냉두 열심 노정열입니다. 네. 냉두 열심 노정열. 자, 우리 그리고 합리적 안주빨 이정훈입니다. 하반이야 하반? 아니 나는 보수의 조홍천이라고 자꾸 하려고 했는데 조홍천 그만하려고 죄송합니다. 자, 합리적 안주빨 종근당 후계자. 예, 이종근 평론가님 오셨고요. 정기한 평론가 오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진짜 수박소리 들었는데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칭찬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저쪽은 보수다 박근혜 쪽은 또 뭐 민주당 쪽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성필이 보면 기분 좋아. 저기 성필입니다. 승필이가 아니고. 이거 발음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성필이하고 성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여튼 들어주시고 고생 많으셨네. 어쨌든 원래 정통 수박은 나야. 정수네 정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제 오늘 수박 논쟁이 수박. 있겠네. 오늘 아무튼 뭐 차린 거는 많지만,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드시고 뭐 혹시 뭐 주류도 이제 제공되어 있으니까 와.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도 오랜만에 예. 따라드릴까 아니면? 아니면 그냥? 나는 뭐 한 네. 개 먹겠습니다. 하나씩 카스, 드시면 테라, 되고 야 뭐, 국산 맥주만 다 있구나. 또 이제 잔을 채우시면서 들으시면 사실은 그 저희 왁자지껄에서는 뭐 하나의 주제를 또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전당대회 룰 개정을 10대 빵으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좋은데? 이게 진짜 이게 들려버려가지고 이게 좋아. 예전에 저희 스픽스에서 예상했을 때는 에이 설마 9대 1을 하겠지? 9대1 8대2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대 빵까지 좋죠. 10대 빵까지 간다고? 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야 이게 진짜 10대 빵으로 가는 건지 자 우리 보수의 조홍천 우리 종국이 형 보수의 진짜, 종천. 진짜 가는 거예요? 10대 빵? Why not? 와인 하세요? Why not? 아 너 왜 진짜요? 낯을 들고 설치니 그만? 아니 뭐가 와인 문제? 안. 야 진짜로? What's the problem? 나 완전 프로블em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정당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 대표는 그죠? 당 대표를 당원들이 결정하는 건 맞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우리가 여론조사를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당 양 정당이 워낙에 지역 정당이었어요. 그래갖고 특정 지역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러면 호남 당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주주고 이쪽 그 국민의힘은 영남 당원들이 대주주고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당원을 했기 때문에 좀 연령대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좁아져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포함을 시키자.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넣자.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넣은 건데 지금 저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다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양쪽 다 거의 100만 가까이 될걸?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름은 다르지만 이쪽도 78만이야. 이게 국민의힘 보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보니까 20대, 30대가 고르게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0대까지가 내가 지금 30%가 넘더라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일방적이라. 그래서 그러면 표본 이 집단을 이렇게 보더라도 샘플을 보더라도 굳이 국민 여론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이미 당원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세대별 뭐 그래서 괜찮다. 100대 0 상관없다. 잠깐만 형 좀 마시고 해. 너무 어떻게 혼자 너무 혼자 오래 너무 얘기해, 오래 아니, 얘기해. 어떻게 응원하시는 것 그 같아요? 학구적이야. 난 맨 처음만 얘기가 길어. 아니 몰라요. 어쨌든 정치학 김 박사가 한번 반론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공 10대 빵 뭐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한 얘기를 저는 알고 있다.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요. 뭐라 그랬어요? 개딸들 마구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여론조사도 넓히고 국민 여론도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었나요? 제가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민주당 당원 100만 넘었을 거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와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20년 동안 철저삼을 유지해 온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유지해 온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상황에 와서 소위 말해서 누구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이 성이 안 차는 후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룰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이거 이준석 트라우마와 유승민 공포심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10대 0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선배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당원이 늘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일까요? 형님도 좀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형은 찬성이야 반대야. 물이나 먹어라. 국민의힘 내가 지금 물 먹이고 예, 있는 거야. 저는 물만 먹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반대죠. 반대야? 저는 찬성합니다. 뭐가 천성이요? 국민의힘 10대 0으로 하는 거. 아 진짜? 왜냐하면 각 방에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꼴리는 대로 하는 아, 거죠. 방송 아무리 유튜브라고 꼴리는 대로가 뭐야. 그거 시스템말 아니야. 네. 다들 쓰니까. 특기가 있어요. 듣기 거시기 하네. 아, 거시기도 표준말이더라고. 네, 맞아요. 그분이 또 사석에서 그러셨잖아요. 당원들 100%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겠기 때문에 윤심대로 가라. 그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내후년에 받아라. 간단하잖아. 10대 0 찬성. 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지. 민심과 당심이 섞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지금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선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제 윤핵관이 당 대표 되는 거는 관계 없는데 이번에 이제 룰 변경이라는 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윤핵관 당선을 위해서 또는 유승민은 절대 안 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총선까지 이제 갑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까먹고 있을 것이다라고 국힘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뀌면 설사 이제 10대 0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될까? 나는 총선에서 매우 암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당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바꾸는 것이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렇게 오다를 내렸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형님 너무 거창하게 당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해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태줘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싶어요.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존중하지만 정당의 선택도 존중하고 동시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도 수긍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운명이겠죠, 그죠 형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치인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아니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넣는 것은 물론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을 조금 수용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의 하는 모습은 그런 어떤 고귀한 어떤 정치적인 고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오직 그 하나의 목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성필이 이야기 들으니까 발음은 좀 틀려도 갑자기 우리 종거이 형님 혼자 그 말씀하시고 김대성 떨어졌네. 없는 사람 떨어져서 괜찮아요. 내비둬도 돼요. 형님 내비둬도 돼요. 아니 좀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면 떨어지면 이상하잖아. 자 그대로 나누시고 미안해요. 그냥 뭐 일부러 뒤에서 떨치는 거잖아요. 화내겠는데? 재석아 위원장. 미안하다 재석아. 아니에요 형님. 됐어. 그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지나가면서 또 건드려. 부산한 아니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부산스러우면 어때? 자, 까먹었네. 다시 할게. 성필 후배 이야기 들으니까 네. 아니 갑자기 종건 형님 혼자서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당위성을 설파하시는데 나 지금 갑자기 수박에서 바꿀래. 아니. 룰 바꾸는 게 맞고 야 대환이 형 아니 저도 좀 계속 가다 보면 또 나와요. 성필이도 수박이니까 일단 색깔 바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당의 결정이니까 나중에 정책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고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뭐 그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다만 뭐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뭐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뭐 100%나 뭐 90%나 저는 그런 말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민주당은 권리당원, 일반당원, 대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5대 3대 2대 뭐 2대 예. 사실 양당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되게 부러웠어요.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원래 국민의힘 아까 민주당은 네. 여론조사가 없었거든. 네. 원래 그리고 어. 다 뭐 이름만 다르지만 당원들 위주로 갔고 그래서 지금 정봉주 뭐 정청래 모두 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넣어야 된다 하면서 국민의힘을 부러워했고 국민의힘은 거꾸로 사실 민주당보다 여론조사가 높았어요. 옛날부터 13이니까. 높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민주당 쪽으로 서로 회귀하는 건데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아니잖아. 당대표 선거예요. 당대표 대통령은 좀 다르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승민 배제론이 왜 나쁘지? 얘 거꾸로 민주당에서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무조건 안 돼 하는 사람을 또는 뭐 문재인은 무조건 안 돼 하는 사람을 아주 대놓고 야 뭐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그러면 당 대표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여론조사가 높다고? 없죠. 아니 그나마 조금밖에 당 대표 안 되잖아.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그거를 무조건 배제한다. 인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한 정당이라는 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겉으로 대놓고 씻겠다는 사람을 난 불가능하다. 자, 형 또 안 되겠어. 근데 요 이야기는 잠깐 해야 되겠어.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완전 반명을 기치를 걸고 이제 싸우는 사람이 누구 있어? 서른 의원? 조홍천, 박용진 정도 되나? 뭐 굳이 얘기하면 박용진 뭐 박용진, 서른이라고 조금밖에 칩시다. 조홍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맞아. 어쨌든 결이 박용진 달라요. 의원하고 네. 서른 의원하고 보면 이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동의를 좀 받나? 아니 받죠. 내가 이제 이게 유승민 현상과 뭐 역차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선택? 역선택도 아니잖아. 네, 사실 그건 그분들이 역선택은 국힘이나 아니에요. 보수 쪽에서 지지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유승민 현상은 네. 단순히 뭐 반윤이다 아니다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 때문에 유승민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유승민이 뭔가 보수 정당을 개혁할 것이라는 이런 국민적 기대가 중도 보수하고 진보 쪽까지 다 반영된 것이지 민주당에서 반명의 기치를 걸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친낙이라 그럽니까?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전 평론가 말씀이 그렇게 맞다면 유승민이 연전연패야. 아니 생각해봐요. 대선 후보 2번 떨어졌어. 경기도지사 떨어졌어. 아니 뭐 경기도지사 당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이 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데 왜 계속 소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보수고 그렇게까지 영웅이라면 과대평가했단 말씀이시고.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한 번도 너무 개인 감정을 지금. 왜냐하면 도장 맞춰라 그래.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 보자고요. 아. 1등 유승민, 2등 나경원, 3등 안철수, 4, 7대 3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보시고요. 안 돼, 얘기 안 했어.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7대 3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군이 시민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겠어요? 윤심을 등에 업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서 소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좋은 정치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자기들 가치를 내세워야지. 지금 나오는 거 다 룰만 얘기해요. 룰만. 아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룰을 100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가 뭐예요? 그건 없어요. 윤심을 따르겠다는. 그러니까 이거 막 윤심이. 윤심은 뭐냐면 5글자. 조화. 공정과 상식. 30%? 국민이 30% 지지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좀 차분하게 아니, 얘기하자면 나는 찬성. 김 10대. 교수가 갑자기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 내 얘기에 반박하는 건 이게 술을 먹어서 그래요. 술을 먹어서. 술을 아니네. 먹으면 내 여기 말은 오르니까요. 그럼 일단 조금 다시 유승민 얘기를 해보자고. 난 유승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님- 유승민은 딱 이거야. 민주당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반유를 계속 할 거야. 이 당 계속 흔들어 놓을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흔들지 않고 내부에서 흔드는데 흔들어 주는데 그거 위에 뭐가 있냐고. 아니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나온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야. 민주당에서 보기에 제일 안보에서는 최악이야. 그 사람은 뭐요? 핵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가장 대북 정책에서 극악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 반인이라고 박수 치고 난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니까
그걸 담아내는 건 어떠냐 이 정도지. 그렇지. 근데 대통령만 할까요? 선제 타격하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유승민은 좀 아니, 근데 강한 거 아닌가? 지금 이거 그냥 윤석열 비판, 묻지마 김건희 이런 식으로 가면 토론이 안 되는 거지. 저기 영식아. 내가 한번 오케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요. 우리 의견이 어떤지 한번 이제 보시게. 네. 자,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 네. 총선하는 거하고 유승민 당대표 총선하는 거하고 국힘에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총선에서 의석을 더 얻을 것이냐. 자, 김기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유승민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나? 아니, 우린 제3안을 선택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제3안이 뭐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내후년 봄에 1월, 2월, 3월. 내건 저는 당견이고 하여튼 여기는 이제 깊은 이제 좀 그 단순하게. 심견인데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다른 당 대표보다는 유승민 당 대표하면 국힘이 총선에서 확실히 의석은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럴 생각을 해보세요, 평론가님. 내가 지금 왜 유승민이 최악이냐면 당 내에서 지지를 못 받아. 당 내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똑같이 얘기할게요. 아니 조금 박해가 당에서 지지를 못 받는데 당 대표 되면은 리더십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 제가- 국민 여론이 아무리 난 이해됐어. 제가 이해됐어.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길게 해도 돼. 네, 길게 해도 돼요. 어. 이 유승민 의원이 사실 지금 마치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비춰지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유승민 의원 개인의 캐릭터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따지면 컨텐츠가 있는 사람하고 정치력 있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오케이. 그분은 조금 컨텐츠는 있긴 있는데 정치력이 너무 없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떠나서도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도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혼란스러워진다. 타협이 없다. 이러한 어떤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 같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안철수보다 더하지. 안철수는 그래도 말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안철수가 뭐가 나요? 균형 잡힌 시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다르잖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도 있다 분명히. 안철수 지금 네. 팽당해가지고 지금 대통령한테도 한 번도 당선자 한 장. 성필을 미안해요. 내가 질문 잘못했어. 그러면 드시면서 제가 그 이제 공식적인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 또 예, 작가님이 그렇지. 써준 거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하나는 소화는 해야 돼. 자, 작가님이 표결. 이렇게 써줬어. 네. 자 이제 뭐 10대빵 룰 개정은 우리가 기정사실을 하고 뭐 10대빵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어쨌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셋방은? 예? 남의 집 얘기 그만들 좀 해요. 아니야 9대1은 해야지 인간적으로. 여기는 진짜. 여기는 이상학파. 김 박사, 본인 집 잘 왔어요. 이 집 괜찮아요 아직까지. 야당이 이 정도 지지율이면요 초반에 나쁜 거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좌파? 좌파. 바뀌지 않는 좌파. 좋습니다. 자, 어쨌든 10대빵 룰 개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정사실을 하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무조건 출마한다 OX. 오! 출마한다고. 오. 이렇게 아 이건 다 없네요. 나와야지. 만장일치네요. 아, 우리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다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전당대회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친윤 단일화가 기정사실화 됐을 때 네. 난립하는 게 아니에요. 네. 친윤 단일화 기정사실화 했을 때 네. 몇 위다. 몇 위? 몇 위다. 야, 로 1위인데 2위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컷오프 통과하고 본선 올라갔을 때 이게 뭐 원래 다 컷오프 이후에 단일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친윤으로 바로 사실 컷오프지. 사실 뭐 유승민 이후에 다 친윤이라고 친다면 바로 컷오프 이후에 본선 올라갔을 때 유승민은 못 몇 위다. 바로 그냥 컷오프. 컷오프야? 그냥 바로 컷오프야? 난 그래. 컷오프까지는 안 되지. 아니 저쪽은 아니 국민의힘은 폭력적이요. 뭐한 소리가. 어디 사투리요? 아니 컷오프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 개인 의견이니까. 광주 사람이 왜 그 원래 이거 충청도 폭력적 이런 사투리 거는 또 영남이 좀 센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컷오프 된다 안 된다? OX. 안 된다. 안 되지. 오. 종훈 형도 안 된다요? 안 되지. 안 된다. 안 안 된다. 아 그럼 컷오프는 컷오프는 통과한다. 1차는 통과한다. 컷오프 통과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컷오프 이후에 유승민은 뭐 퍼센테이지까지 모르겠고 몇 등을 한다. 요 정도까지 우리 할 수 좋다. 있어요. 그럼 몇 명이 출마한지도 좀 가정해 주세요. 그렇지. 가정 몇 명? 명 중에 몇 개. 4명 중에 몇 등? 4명 중에 몇 명? 그런 4명 중에 몇 등? 자, 그럼 결선되기 전에 이제 결선 제도가 되기 전에요. 없거든. 되기 전에. 결선까지 또 룰을 바꿉니까 이번에?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1, 2, 3, 4등 중에 몇 1, 2, 3, 등 4등 중에
컷오프 안 됐고 본선 안 올라갔는데 돼. 친윤 3명이 뭐 범친윤 네 1명에 명이- 친윤 2명이고 유승민 네. 1명이야. 4명 중에 몇 등? 이 조건이 헷갈린데 왜냐하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런 거. 아니, 아니. 잠깐만요. 문제를 그냥 문제를 쭉 가는 풀으라고. 거예요, 형님. 그냥 쭉 자 가시는 그러면 거예요. 문제를 안 물어보시라고 풀라고 4등, 3등, 2등, 1등 이렇게 자, 물어보라고. 자, 100% 가정 100%. 어. 그 가정하에서. 어. 당원 100%. 자, 10대 그럼 빵으로. 그렇죠. 자, 네 4등, 명. 4등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4등. 저 4등. 4등. 전 4등. 3등, 2등. 오, 높게 평가하시네. 그럼 뭐 1등입니까? 나는 4명이 예선전 하잖아요. 네. 결선투표 제도를 만들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보고 네. 출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선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4명을 가정해 봅시다. 친윤 단일화가 안 돼요. 나경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강신은 끝까지 나가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또 어떤 분이에요? 저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못 올라가세요. 아니, 자 이렇든 저렇든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서 4명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윤핵관 단일화가 본선에서 결선 제도로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4인을 가정했을 때는 유승민 1등이에요. 저 개환 형님 너무 1, 2, 3, 4가 다 나오게 하려고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10대 좀 0인데? 아니, 나는 늘 당원 10대 0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나는 그래서 정치 평론하면서도 늘 정치 평론계를 떠날 마음으로 했는데 또 뭐 사장이 돼서 들어왔어. 아니 사실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 나는 그 정도로 유승민이 당내 기반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계원 평론가만의 이상주의라고 저는 이게 생각하고요. 하이 너무 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하이 맞습니다. 리스크, 1, 2, 3, 4 다 나왔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4인이 나왔을 때 예선전을 결선 없이 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 투표를 하겠지만 결선 제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4인이 붙으면 유승민 1등 한다고. 어. 한번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1, 2, 3, 4등 다 나왔기 때문에 나왔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4등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4등 되는 두 사람은 다음에 술은 한 잔 사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정치평론 한 10년 정도 하고 유승민이 예선전에 4명의 4등은 나올 하잖아. 텐데. 아, 내가 이기면 3등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내가 3등이요? 나도 오케이, 3등이라고 오케이. 했어. 3등 좋다. 내가 3등이면 2등이면 본인이 다 얻어먹으세요. 1등이면 일단 본인들 재산 다 팔아와. 다 불가능하다. 야, 이 방송을 재산 걸고 해야 돼. 제가 오늘 우연히도 네. 나올 분을 아침에 만났어요. 가서 누굴 나올 차를 분을? 마셨어요. 당대표 아, 선거 당대표 나올 분을? 국민의힘에? 그렇죠. 오, 제가 유승민 제가 만났어요? 수박인가? 역시 레벨이 제가 달라. 수박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하게 만났어요. 이니셜 뭐. 아니 그것도 사실 사람을 만나면 차까지 마시면 우연 이런 말 쓰는 게 아니고 제가 평론가인데 특별히 그분을 한 만나서 이렇게 해줘야지. 누구예요? 자꾸 보자고. 누구예요 그분?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식으로 저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오. 누구세요? 그래 이름 공개. 나. 나 경원 씨 하지 대표님. 마세요. 전 아니게 나. 경원 씨 하지 마세요. 아, 예, 오케이. 근데 이제 그쪽 이제 몇몇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만해. 성이 안 차. 예. 성이 안 차면 대통령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쏟아내겠죠. 안 돼.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나가대요?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 어차피 대통령도 국민 못 이기잖아요. 종경 그래서 지금 유승민 아니요. 저는 대표 가능성을 그러니까 윤심이 딱 하나로 모아서 그거가 시그널이 딱 가면 전 유승민도 못 이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엄청 뜨잖아요 지금. 일단 장제원 의원이 나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이제 영남 후보론으로 돌파하자. 대구 경북만 동의받으면 된다. 또 대구 경북에서 집단적으로 동의를 안 받더라도요.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완전 콩가른 거 아시죠? 90점이 없어요. 대구 경북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상당히 가 있고 지난번에 단독 면담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아마 이제 면접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권성동이 또 나타나서 출마 선언을 했죠. 자, 이 뭐냐. 대통령이 보니까 김기현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것 같다 하니까 자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으로 정리되는 것은 대통령이 이도저도 도저히 카드가 없잖아요. 그때쯤에는 고려할지 몰라도 지금 우선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누구? 나. 나가. 그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나요. 사실 본인은 보니까 계속 말은 안 해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못했다. 하지만 한다는 제 얘기죠. 한다는 느낌은 예. 나올 수 버티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닌데 딴 기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권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이 장이 활을 쐈다. 장이라고 하면 장재원 의원, 권이라고 하면 권성동 전 활을 쐈다. 원내대표.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권 당신 내 위 아니야. 내가 위야. 가만 있어. 라고 활을 쐈어요. 확인은 됐어요. 활을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이 그래? 지금 싸움이 골때리죠 지금 보니까. 정진석 그다음에 주호영이라고 하는 라인. 그다음에 원래는 권장이 외형적으로는 다시 같이, 봉합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로 또 내부에서는 장재원 입장에서는 아유 참 권성동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내내 저러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안 돼. 아 이제 내가 이때 대놓고 좀 정리하겠어 서열 정리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장이 상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이 김기현 의원을 갖다 왜 밀어주겠습니까 굳이? 갖고 놓으면 되지 꼼놀이 협회처럼 자기의 권한을 갖다 행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밀어주면서 맨날 뒤에 붙잖아요. 김장, 간장 뒤에 붙고 싶어 하겠어요 장이? 뒤에 근데- 붙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발언권 한 예. 몇 초만. 예, 많이 하십시오. 나를 만났죠?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어제 저녁에 만났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나 만나고 여기서 예. 나는 저는 이따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마이 이런 뭐. 아이 이런 걸로 하는데 아니, 그 나경원? 나경원 그 나경원. 얘기하면 내가 나경원 아니 그래. 그건 다 저기 전 뭐 원내대표. 유튜브에 다 예. 뭐 공개됐으니까 예. 유튜브에 방송 같이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람 다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네. 권 만났고 장 오, 만났고 좋아요, 어 실세신데 이거 보니까. 아니 실세신데. 나야 학교도 같은 학교고 뭐 그러니까 그래요. 실세시죠. 네네 어찌됐든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니까 아니 내 패널이니까 뭐 만났어요 다. 센트럴 그러면 네. 만난 그 그러니까 진짜 하시죠. 만났으니까 네. 아니, 그 사람들한테 그 대통령 만나니까 어떻게 됐니 물어봤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대통령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어떤 메시지 똑같은 거예요. 될 사람을 난 민다. 그냥 지지율이다. 그 국민들이 믿는 사람 민다. 그 유승민 아니에요? 아니 요즘 빼놓고 또 떨어진다. 유승민 내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깜짝 떨어지네. 깜짝 놀라나 보네요 어? 보니까. 그리고 권이나 김도 똑같아요. 너희들한테 당신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가 있다. 열심히 뛰어봐라. 권성동 김기현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난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도 그렇게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했고 난 장한테 김미 그렇게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요 나도 희망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든 희망인 거야. 문제는 아직 멀었어.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사실 너무 왜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데 주가 할 수 있는 거 정진석이 할 수 있는 두 라인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맥이야 맥이 놓아야 돼 지금 안 떠. 전대가 떠야 될 거 아니야. 이 지도부는 뭘 해야 돼요? 전대 계속 우리 굉장히 익사이팅해. 이렇게 띄워야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돼. 강신업은 맥이 사실 아닌가? 지금까지 관심이 크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봐요. 오늘까지도 주호영이 얘기한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 네, 네. 일단 주호영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주호영 역할이 누구를 키우고 안 키우가 아니라 판을 키우는 역할이거든. 자,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레퍼리니까 심판이고 실제로 이 판 전체를 흔들 만한 매기는 누가 되면 돼요? 아니 일단 주호영은 딱 성공했잖아요. 한동훈 얘기 한번 딱 하고 치고 빠졌고 아니 이제 그러면서 출렁 한번 했잖아. 뛰어든다고 치면 한동훈 뛰어들 사람이 아니니까. 뛰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그거는- 뛰어들면은 누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바람을 일으키고 전체적으로 붐업시키느냐 이런 사람 누구예요? 강신업은 아니죠. 자 그럼 좋은 타이밍에 등장한 강신업이 등장했기 때문에 강신업 이제 나옵니까? 우리 작가의 두 번째 질문을 출마 전에 소화하도록 요즘 선거운동 제일 열심히 해요. 자, 두 그거. 번째 아니, 질문을 당신하고 소화하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아니,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 저희가 아까 기정사실화하면서 10대 빵의 룰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4명 정도 올라간다고 그 어느 정도 막고를 짰잖아요. 일단 모양새를 짰잖아요.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우리가 다 출마한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컷오프를 그러니까 내가 출마 의사를 밝혔든 밝히지 않았든 컷오프 이후에 본선 무대에 있을 4명은 누굴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 분씩 이제 접어가면서 메모리 하세요. 아직 1번 강신업, 2번 권성동, 3번 김기현, 4번 안철수, 5번 유승민, 6번 조경태, 7번 원희룡, 8번 나경원 이렇게 됩니다. 주호영 뺀. 주호영 빼도 됩니다. 본인은 안 나온다고 안 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호영을 빼고
자, 8명인데요. 강신업,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조경태, 원희룡, 나경원. 4명이 들어갑니다. 누가 이제 이 4명은 누가 될 것인가? 거기다 쓸까요? 우리 저 칠판 같은 거. 네. 다 싫어. 네. 아니 싫고 좋고 아니 나는 아니 저 개인적으로 싫다고요. 아니 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 분석을 하잖아요. 형 분석. 둘 나 사이에 두고 뭐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싫다고요. 개인적으로 싫다고. 질문자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네. 본인 의견부터 얘기해. 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식아 너도 진행만 하지 말고 의견 좀. 저는 사실은 권성동, 김기현, 유승민, 나경원으로 좁혀봤습니다. 아. 예, 왜냐면 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리가 있네. 예, 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음모론 빼고. 그러니까 음모론들 빼고 이제 강신업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강신업 얘기 아까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한 4명 정도로 좁히는데 그 4명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승민이 4등을 할 것이고 3명 중에 이제 누가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좁혀봤죠. 저는 우리 박영석 한 거 중에서 나경원을 빼고 거기에 강신업을 넣는 거. 아. 진짜요? 네, 왜냐 지금 우리 이제 TMI 맞네.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윤 대통령이 누구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잣대는 윤이 원하는 사람을 총선에서 총대를 딱 메고 공천을 해야 되는 대표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은 정치를 오래 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윤석열 사단을 공천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집권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는 아주 백척간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해 줄 그 대리인을 저는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리인이 저는 아마 강신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여기에 4명. 동의하는 분이 또 계셔요. 네, 사실은. 너도 동의하는 게 아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강신업, 유승민, 그다음에 김기현, 권성동 이렇게 1차 통과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강신업 되고는 민주당 대성할 것 같아서 강신업 넣는 거 그 아니야?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혜련님. 저기 개헌 형 대성은 뭡니까? 발음이 구분이 안 된대도 아 그게 성공한다. 그게 대성하고. 어. 그럼 아 무시하시면 안 돼. 강신업 변호사가요. 네. 대한 변호사의 공부이사한 사람입니다. 어. 변호사 직업 좋습니다. 왜 웃어? 이제 이렇게 무시했다 큰 코 다친다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아니야, 있다는 아니야. 게 이제 국긴 편단적 하면서 사실 민주당이 더 이기도록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진짜 예측하는 거야. 이게 공작이죠, 공작이. 좋은 말로 하고 기획이고. 정우정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러면- 김재욱 교수가 이렇게 좋을 때도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만 좋아하세요. 원래 정치가 그런 거야. 전반적으로 싫어하다가 이럴 때만 좋아. 아니 그럼 김종욱 교수님 예측도 해주셔야죠. 네, 강신업은 원래 택도 거고. 제가 정광훈 전화번호를 일단 알아야겠다.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좀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요? 그래서 네. 지금 조건에서 아니, 해봐요. 지금 당원 가입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다가 어디로 갈까? 지역위원회별로 한 30명이 이게 지금 소문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키고 이게 있대요. 팩트가 매일. 보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알고 매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심하게는 뭐 2, 30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역위원회 30명씩 매일 예, 시킨대. 그럼 지금 얘기 들어보는 게 6월 달까지가 78만에서 80만이나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100만까지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가 2, 30만 정도면 엄청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라면 상당히 참여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정광훈이 밀어넣은 사람이 강신업을 지원할 거냐 예. 이 문제인데 예. 제가 또 강신업하고 정광훈하고 제가 또 그렇게 또 결은 좀 아다리 아다리가 맞냐?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유 나기 안유, 나기, 나기 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김기현. 여름 나기도 아니고 저는 안 김 나기. 박사 말씀에 그냥 질문 하나 바로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럼 정광훈 목사는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 대답부터 해주세요. 서로 관계가 안 한다잖아요. 애매한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저희가 안 된 거죠. 계약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 예. 그러니까 세팅은 다 해놨어요. 네. 세팅은 다 해놨는데 그 세팅에 대한 세팅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결정해서 세팅값이 정광훈 변호사, 정광훈 목사가 네. 지금 강재 변호사 지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계산을 해야죠. 왜냐면 그 500억 버셨잖아요. 제가 이제 전언을 받으니까 30억 강진호 변호사는 100% 정광훈을 밀어주기로 돼 있다. 아. 이렇게 확신을 하던 저는 있다고. 4명 중에는 정광훈 목사가 그 지금 나온 기존 정치권의 인사 말고 강신업 변호사를 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도 의견 기존 이야기하면 결보다는 강신업 변호사가 맞을 거예요. 그래요? 네. 강신업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제 끝까지 지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조경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괜찮고 예전 또 노무현 대통령 그 하실 때 이게 우통 벗고 이렇게 선거운동하면서 부산서 이렇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분도 수박이신 거죠? 아니, 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수박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싼 가장 강한 톤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분인데 예. 왜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당 대표 경선에 꾸준히 나오시거든요. 왜 주목을 못 받아요? 성함이요 중태가 아니고 경태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친구가 이야기해요. 중태경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로또입니다 저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네. 너무 미약해요. 아, 존재감이 미약하고요. 평생 안 맞겠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그토록 친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몇 선까지 하신 분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수박이 아니라 이제 겉이 빨간 사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솔직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일단 존재감이 첫째고요.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왔다 한들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당원들이. 뵈면 이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당 대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총선에 여전히 생각이 존재감을 좀 맞아요, 드러내는 맞아요. 용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 여기 있어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이종훈 아니 의원님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강신업이나 네네. 혹은 뭐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다 당대표 최고위원 왜 나와? 내가 지금 입지가 위험하니까 또는 내가 뭔가 여기에 새롭게 등장해서 인지도를 높이니까 그런 변수는 제외하자. 네. 나는 김정욱 교수가 정말 괜찮은 전문가예요. 왜냐면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안윤학임. 안윤학임. 제가 드린 게 안윤학임. 없는데 한번 안아주세요. 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안윤학임. 안윤만큼 친하진 않아요. 안윤만큼 친하진 않아요. 든든한 두 형님들. 안윤학임에 그럼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윤학임이. 안윤학임 오. 근데 바깥에 나서 두 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완전 다른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럼 이제 한동훈은 아예 이제 제껴진 거예요? 안 나오대잖아요. 아이. 나오고 아니 근데 정치란 나오면 안 되지. 99%까지 봐야지 100%란 건 없어 정치에. 저는 사실 나올 수도 있어. 막판에. 저는 사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은 네. 이거 저기인데 청기누설이에요? 청기 누설. 비하인드 청기누설. 선대위 뭐 위원장? 송선용. 송선용 뭐 이런 건 하지만 그러나 당 대표는 아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또 아니 계속 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제가 네. 최초 공개일 수도 있고 최초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코너 청기누설로 했죠. 무서워. 고발당하세요. 대통령실에. 하이리스크. 아니 대통령실 뭐 고발당하세요. 의외로 제가 이제 그 고실에 계시는 분들 만나는 분들도 있고 네. 장 소장만큼은 안 되지만 이제 장성철 소장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서 라인이 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일찍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본인이 진짜 이번에 뽑혀 나갈 수 있다고 약간의 착각을 했죠. 아 저도 살짝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네, 약간의 착각을 했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출마를 해야 이번 당 대표 나가야 되는 상황을 윤심과 전혀 관계없이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윤심의 최측근으로 돼 있지만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그 자가 발광체라 그럽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딴 사람 차려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었지. 그런데 당연히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통령께서 진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윤핵관 내에서 교통 정리 자체가 안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 후보, B 후보, C 후보를 경쟁을 시키고 지금 대통령이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면 딱 이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은 이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도 크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 본인이 교통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돼? 그러고 나서 바로 본인이 그 다음에 출마 안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요. 전화가 네. 가야지 그만. 정치란 거는 3달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00일이면. 예. 제가 어떤 일이 내후년에 설 지나고 이제 1월 말 2월 초가 되면 어떤 민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 장은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천공 스승께서 한동훈이 안 돼 해보니까 정리. 하늘에 구멍 뚫렸어. 천공이야 뭐야. 이로 신문에서 바로 정리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스피스는 정론. 정론 아니고 제발 좀 정론. 정론보다 요즘은 비기, 비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로 좀 하시죠. 맥가이버. 그 천기누설.
그래서 이제 이 하여튼 한동훈 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이건 전공 때문에 정리된 게 아니고 본인이 상황 관리를 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하다 이런 거는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당 내에서 윤핵관 중심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구나. 근데 이것은 이제 한동훈은 절대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교통 정리가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자. 화제를 좀 바꿔 저희가 지금 이제 요 10대 빵 룰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길고 긴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요거 한 구다리만 이제 딱 얘기하면 요 전당대 얘기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끝난 거죠 이게 전당대회. 근데 사실 길다. 예상은 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지? 큰 변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실제로 큰 변수가 전광훈 목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큰 변수가 강신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큰 변수가 될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책이 곧 나오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책에 어떤 내용을 써놨는지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또 이제 지지를 하는 건지 지지 선언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당내에 남아있는 친 이준석 당원들에게는 엄청난 표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만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 진행자하고 작가님한테 네네. 평소에 스픽스가 받는 저 비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교회도 스픽스는 썬데이 서울로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그 변수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 대표는 되는데 갑자기 정광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변수가 알겠습니다.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남아있는 마지막 변수나 큰 변수는 이게 될 수 있다. 딱 이제 이준석이 있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케이. 요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변수라고 이번에 생각해요. 천공특종을 드렸던 이제 일요신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이준석 힘이 없을 거다. 힘이 없을 거다. 이번 판에는 정치라는 게 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요게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될 뻔도 했죠. 추세에서 꺾였으니까 선전은 하겠으나 당대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출마할지 말지 고민하잖아요. 이준석은 너무 많이 잊혀졌어요. 그럼 궁금한 점이 이 전당대회를 당원 100%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투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전당원 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ARS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모바일로 하는 모바일 거예요? 현장 투표는 뭐 거의 네. 없으니까 대의원 제도 자체가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입당시켰던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바시에 있는 신은규 변호사가 전국 다니면서 계속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신은규 변호사한테 들은 아니지만 좀 빠져나간대요 당원들이. 젊은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갔대요. 20대 30대가 피로감이 엄청 많이 생겼어. 많이 빠져나갔다 했어요. 오히려 이준석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것이 판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준석 상태가 제명됐나요? 제명이 나올- 아니고 나올 당원권 수 정지가 못 안 된다. 나오는데 정제. 제 얘기는 책이 나오는 거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세력도 뒷받침해줄 수 형성했다가 아마 지금은 이제 어려운 상황. 제가 보기에는 강신업 변호사보다 훨씬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로 이준석 출마도 못하지만 영향. 누구를 영향력. 믿는다 하더라도 훨씬 안 나올 그런 거예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야 지금 다들 눈치 본다고 난리네. 저 앞에서 우리 감독이 막 뭐 보내는데 우리는 안 보여. 하여튼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10분 남았대요. 10분. 아, 10분. 실력을 10분 발휘해 주세요. 아니 근데 방송할 때 그러세요? 지금 10분이? 네. 야, 씨, 좋은 압력을 넣어. 소통이 안 근데 돼. 김 박사 내가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방송할 때 몇 분 남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우리 프리미어스에 보시는 구독자들이 네.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방송을 할 때는 그렇지. 언제 끝난다는 걸 예고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편집해라. 아니 편집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 마지막 10분 동안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서 이분들이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요.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욕을 더 먹게 만들었어요. 로또라니까요, 로또.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평생 안 어찌됐든 맞아. 이준석은 이제 지금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데 대처 변수 같은 동의하시죠? 거 얘기해 주세요. 변수. 아니 그러니까 내적 변수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주호영도 뭐 한동훈 서표고 막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어떤 네. 이 그런 이 뜨겁게 만들려는 어떤 요인이 있지만 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갑작스럽게 누가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없어. 지금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뭐 안윤아, 김인희 뭐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적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 환경은 끝났어요. 내적 영향은. 외적 환경은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뭐가 영향을 줄까? 이게 총선에 그러니까 당대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지율에 어떤 게 기스가 날까? 아니면 지지율에 어떤 게 상승시킬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책에 윤석열 대통령 욕이 무진장 들어가 있겠죠, 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 외교 현장에서 이 XX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말이나 일상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것은 별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워낙 크게 근데 터져가지고.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진짜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 이거 맥주 한잔 먹이고 혀가 왜 돌아? 정론진의 스픽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것을 정언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좀 관심을 쏠리고 그러니까 그랬으나 민주당 계열의 이 패널들이나 혹은 그분들한테 조언하기를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되면 이미 오래전에 뭐가 박살이 났을 거야. 형님, 나 되는 쪽 얘기하잖아요. 경선 대선 다 지나고 여기까지 와서 네거티브의 핵심인 어떻게 법사 어쩌고 붙잡고 그거는 사실 죽은 자식 만지는 격이고 좀 포지티브하게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냥 망한다. 형님 저하고 새로운 거 손 한번 발견해라. 잡아주세요. 천공의 비밀은 여전히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아니라는 우리 생각이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석연치 않은 건 그냥 안고 가세요. 좀 석연한 부분으로 저 창문 열고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좀 마셔갖고 좀 변환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왜 계속 붙잡고 있냐고. 이건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그 천공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구도를.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박사님이 실세 1등 대통령이에요. 내가 고맙습니다. 비던 실세야. 그러면 조용히 뒤에서 다 안도요, 안도 이런 실세는. 조절하고 이렇게 하지 누가 앞에 나서서 그렇게 방정맞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게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 그러면- 윤 정부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상식과 비상식이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됐던 것이 딱 천공 이병철 씨와 또 김건희 여사를 넣고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병철 씨는 아니고 이천공님. 개명했어요. 개명했어요? 천공님으로 이병철 말고 이름하고 이천공이에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 이종건 선배님처럼 이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각광받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빨리 좀 멀리 떨어지도록 좀 작업은 좀 하셔야 돼요. 이 그래요. 사람이 바랍니다. 너무 까불고 다녀요. 까분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아니 대통령실에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끊어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멘토야. 고소고발 가짜 해보면 안 뉴스로 돼요? 고소고발 하셔야 돼요. 고소고발 이거. 하면 안 그리고 돼요? 방송에 나오지 유튜브 하지 말게 해야 돼요. 결제시켜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걸 새벽에 올리는 유튜브랑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위헌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뭔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없어. 아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는 수많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많은 블레임을 했으나 결론은 이거예요. 관련이 없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으면 너 하지 마 할 거야. 근데 관련이 없어요 별로. 이번에 승렬이라고 반말을 하고 종인이라 그러고 막 아니 이런 근데 게 나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대통령 만들었다 변수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위험의 상수가 돼 버렸어. 무슨 뜻인지 전공이 알죠? 위험의 상수 맞죠? 그러니까 예. 상수가 된 거예요, 상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변수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크게 뭐가 잘못될 거야. 이게 변수야. 상수라는 건 이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도 똑같이 김 교수가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된다. 내가 영향은 없지만 말도 안 된다. 입부터 다물게 해라 그랬는데 당연하지. 결국은 입부터 다물게 하늘 정도의 인연이 없는 거예요. 흑! 그건 이제 형님 생각이고. 그거는 흑! 자, 우리 수학 얘기를 하는데 변수의 영향력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난 문과라 잘. 미약한 변수가 있는가 하면 상수라고 해서 항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상수를 극복을 못하면 그 방정식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상수라면 그거는 고정된 걸로 보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수로 노정렬 함수로 이 가야 자리에서 노정렬 대표가 갑자기 공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기가 확 주고 변수와 상수 이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돼. 정확히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내가 알고 못 쓴 걸로 좀 갑자기 그냥 그래서 이건 팩트입니다. 나와. 이건 팩트입니다. 나와 서울대 나와. 학과에서 들어. 서울대 출신 나와. 갑자기 너 학교 얘기를. 지금은 중앙대가 실세인데. 이렇든 저렇든
어찌됐든 천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이종건 선배님 저는 언론 출신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대통령 옆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 맞아요. 이렇게 좀 사기 아니지만 지금 오지랖 넓게 막 자랑하고 다니자는 대통령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너무 심해요. 이 사람 벌써 7개월째잖아 지금. 일요신문에 이번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부러 1초 뛰었죠.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방송 알아. 부대변인. 이런 인구에 이런 일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 매우 불쾌하다. 그렇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야 말을 돼요. 해야지. 그런데도 안 하고 그런데 있지. 올린다고 그러면 천공이 나쁜 인간이지. 그러지. 아니 대통령한테 승리라고 한 사람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승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우리 아무리 술 먹고 얘기해도 욕을 해도 그래 사람을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그 말을 쌍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렬이 추운 거군요. 반말 쓰고. 내가 뭐 가지 계속 말라요. 뭐 나옵니까? 네. 아니 어찌 됐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자제 좀 형님 좀 아니 시켜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데. 뭐가 형이 좀 알려줘. 성공 자제 좀 다시 시키세요. 스픽스는 정론지죠. 그렇지. 썬데이 서울 아니잖아. 아니 왁자지껄 썬데이야. 아니 왁자지껄 썬데이는 아니고. 서울 야한 거 아니에요? 썬데이 서울도 야한 거 아니에요? 가치가 서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썬데이 서울, 미국판 요즘 나오는 썬데이 서울.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어요. 너무 사실 아닌 것을 막 왜곡해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럼요. 천공처럼 주술이나 무속 같은 거 가져와서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다 피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아 예. 저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워낙 국민의힘의 저 라인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재를 아니 하고. 팩트부터 얘기해. 실세. 지난 대선 정부 아이씨. 지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잊혀진 건진법사가 예. 저 대통령실을 팔아먹고 다니고 있으니 각 기업의 공문으로 이 사람 조심하십시오라는 공문을 냈어요. 근데 왜 건진법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타치를 하고 체크를 하면서 왜 우리 이천공 도사에 대해서는 왜 타치가 전혀 없는 건지. 뭐 기업에 훌치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제 여사님하고 일정을 같이 하는 거는 진짜 실세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니, 뭐 실제로 아니 팩트야 팩트 이거. 실제로 맞습니다. 건진법사의 무슨 말씀이냐. 경우에는 어. 국세청에 있는 누군가를 동원해서 하려고 그랬어.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건진법사가 뒤로 일종의 이제 뽑지를 받고 그렇게 주선을 한다라는 설 내지는 제보가 대통령실 당시 들어갔고 공문이 그래서 나갔고. 그것이 네. 조심하라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거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취재가 되거나 걸려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큰 그래서 타격이 오니까 음.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을 찍어내서 지금 이제 천공이 저렇게 하는 부분에 제어시켜야 돼요. 그거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대변인이 있는데 왜 이재명 부대변인 아,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거기 대변인 재밌으라고 형님 재밌으라고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없어요 지금. 우리 홍보수밖에 없어요. 김은혜, 김은혜. 아 맞아 형님 그래. 대변인이 없대. 김은혜 홍보 대변인 왜 안 뽑아요? 김은혜 김은혜가 해야 되니까. 저 얘기 좀 할게요.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런 부분은 대통령을 위해서 좀 직언하고 지금 천공과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통제시켜야 돼. 저는 제 감으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정말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승전 하늘에 구멍 뚫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어쨌든 오늘 정치 뒤풀이 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렇게 오늘 됐네요? 그렇죠. 단답 얘기하는 갑자기 거야. 벌써 끝났어? 와. 이게 근데 사실 왁자지껄 복작복작 버전이 훨씬 재밌네요. 그죠? 아 그래? 시간 벌써 가는 줄 끝났어? 모르고. 이건 복작복작이에요? 6명 나오면 복작복작 편. 그러니까 왁자지껄이 24시간 기준으로 조회수가 10만에 15만회 정도 저희도 한 가고 20만 나올 겁니다. 20만 나오니까 와. 바글바글 바글바글. 복작복작. 오케이 바글바글 복작복작.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저기 그 왁자지껄 편에서는 그 술을 그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요? 오늘은 이게 그 이제 각자 개인의 사정 때문에 뭐 운전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이 있거나 하면 못 드시는데 오늘은 좀 많이 아니 드셔주시니까 포차에 와서 술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오갈 때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안 와, 오늘 내가 다 먹었어. 왁자지껄 다 먹었어. 중에서는 어디 갔어? 다 형님 술 먹었어. 제일 먹었어. 많이 마셨어요. 네. 자 마지막에 그럼 건배하면서 예, 예. 왁자지껄 마무리해 주실래요? 왁자지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